네, 다음은 쌍무계약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가시면 프린트물. 네, 계약의 효력과 소멸 타이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 분류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게 무슨 계약? 전형, 무슨 비전형 나왔고, 두 번째가 뭐에 가는 거? 낙성과 뭐에 가는 거? 요물. 그래서 지금 한 것이 아까 요물 계약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무슨 계약 가지고? 이것도 한 문제 나오죠. 요거는 아까 무슨 계약? 무슨 계약? 자, 계약금 계약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 안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란이 있죠. 그 계약금 란을 갖다가 뭐라 한다? 계약금 얼마 주기로 약속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고, 네?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고, 전형 계약이고, 무슨 계약인데,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으로? 비전형으로 뭐다? 다다다다다다 줘야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약정했을 때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을 일부 지급해도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뭐 한다? 이렇게 다다다다다 줘야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럼 해약금 해제 시기는 언제다? 네? 해약금 해제는 언제다? 다다다다다 준 다음 중도금 지급 사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다다다를 갖다 뭐라 한다? 요물계약. 다음. 낙성계약 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했습니다.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청약하고 뭐가 있으면 승낙 있으면 성립은 당연히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데 낱개로 보게 되면 대화자 간의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 격지자도 무슨 주의? 승낙은 대화자도 무슨 주의? 격지자는 무슨 주의다? 발송주의다. 이거 가지고 한 문제 거론되고 또 계약 분류 가지고 한 문제 거론이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약 분류 가지고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타이틀로 지금 들어온 거고 이제 거기 계약의 효력은 이제 무슨 계약? 쌍무 계약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계약이요? 자, 쌍무 그죠? 쌍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편무가 있고 쌍무가 이제 출출하게 되면 뭐로 가요? 그게 유상 가고 유상의 반대말이 뭐다? 무상. 그러면 쌍무 유상의 가장 대표는 뭐예요? 이게 당연히 무슨 계약이고 매매 계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전부 다 이쪽이란 말이에요. 교환 계약도 무슨 계약이요? 요물이야 낙성이야? 임대차는 그러니까 매매남은 마치고 임대차는 틀리면은 그 사람 뭐하고 있는 사람이야? 다 그걸 분리해서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건 살 때 하나씩 사는 게 좋아요? 묶어서 사는 게 좋아? 여기 보니까 또 묶어서 하는 것도 뭐 그것도 안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얇았잖아. 자꾸 지금 요즘 뭐 하려고 자꾸 이렇게. 정부가 자꾸 규제를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그럼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규제하는 걸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자꾸 싫잖아. 근데 없는 사람들은 뭐 규제하거나 말거나 나 관계 없으니까 뭐 아무 생각 없잖아. 근데 또 가뜩이나 또 뭐 파는 또 묶어서 파는 것도 안 된다고 갑자기. 물론 묶어서 팔게 되면 여러 가지 공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그래서 시간 하면 충분히 뭐가 있어야 돼요? 충분히 그걸 홍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다시 슬금 들어가는 거예요. 슬금 또 다 연계했잖아 또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매매 계약은 뭐다? 쌍무 유상. 자, 그러면 증여 계약은 뭐예요? 편무이면서 뭐다? 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쌍무 계약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무슨 계약이야? 쌍무 계약에서는 두 문제가 거론됩니다. 쌍무 계약은 동시이행. 무슨 이행? 쌍무 계약은 무가 두 개니까 네 무 줄 때 나도 줄게. 그 다음에
위험 부담 이 두 가지 문제가 연결됩니다. 아시세요? 무슨 이행? 동시 이행하고 뭐다? 위험 부담. 자, 의 가봅시다. 의의 1번.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이행을 뭐하는 경우?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한다, 편무계약에서 발생한다. 쌍무계약에서 발생하겠죠. 따라서 편무계약 증여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 타이틀을 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밑에 2번. 동시항변권은 영원히 노하는 겁니까? 잠시 노하는 겁니까? 영원히 거절하는 겁니까? 네가 줄 때까지 잠시 나도 못 주겠다라고 항변하는 겁니까? 응? 잠시 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고 뭐다? 잠시 연기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잔금 청구, 서류 달라고 그러면요. 매도는 네가 뭐 줄 때까지, 잔금 줄 때까지 못 주겠다라고 항변하는 거겠죠. 그래서 동시행 나오면 네 글자입니다. 너변, 나변입니다. 너변보다 너도 변제기, 나도 뭐일 때? 변제기일 때. 그럼 매매계약 과정을 보세요. 매매계약 과정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갑하고 을하고 무슨 계약 체결하면서. 자, 첫 번째 A는 계약 당시에 뭘 줍니까? 계약금 걸잖아요. 그럼 계약금 준 다음에 이제 뭐 줘요, 이제? 뭐 주고? 그럼 뭐 주고? 그럼 이 단계마다 계속 을은 주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느 때 가서는 잔금 줄 때는 이제 값도 이쪽이 등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등기 서류를 뭐 한다? 줘야 되겠죠. 땅문서, 집문서, 권리증 이런 서류들을 뭐 한다? 교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 단계하고 요 단계는 다르죠. 그래서 중도금 줄 때는 값은 변제기가 아니죠. 중도금 줄 당시에 값은 줄 게 없잖아요. 값은 뭐가 아니고 변제기가 아니고 누구만 변제기요? 을만 변제기고 잔금 줄 때는 을도 뭐고요? 증금줄 뭐고요? 변제기고 누구도 이쪽도 변제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너변 나변일 때 무슨 관계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관계다? 이건 동시이행 관계이다 아니다? 이다가 되지만 이때는 이쪽은 중도금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지. 여기서 중도금 못 주겠다. 여긴 동시행 관계 주장하면 안 되죠. 뭐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럼 어느 때 항변권이 있는 거예요? 동시이행이다 할 때 여기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항변권이 있죠. 그죠? 그럼 이 항변권을 볼 때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항변권이 나왔을 때 가장 키워드가 먼저 제일 1순위가 뭐냐? 네, 거기서 6번입니다. 6번. 몇 번이요? 제일 중요한 데가 6번을 먼저 꼭 이해를 하시라 그런 얘기야. 6번. 항변권은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 받을까? 항변권 있다는 사실을 말을 주장해야 이행지체 책임 면제 받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행지체 책임 면제 받으면 이 이행지체랑 딱 붙는 단어가 또 있죠. 지연이자입니다. 무슨 이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하면서 하여튼 중도금, 잔금 관련돼서 만약에 돈 관련돼서 하루 지연이자가 만약에 30만 원이다. 이렇게 약속했다면 뭐 했다면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자기가 뭘 주지 않으면서 자기 서류를 뭐 하지 않으면서 제공하지 않으면서 예? 이쪽한테 예? 잔금 갖고 오라고 이렇게 최고를 날리는 것은 뭐 날리는 것은 이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얘기예요. 효력이 있다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이해하려시면 여러분들이 이행지체 단어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8페이지를 일단 가보세요. 프린트물에. 자, 거기 색깔 들어간 데가 포인트입니다. 왼쪽에 동시이행 항변권 있죠. 무슨 권? 이 항변권은 우측에 이행지체 이 단어랑 한 세트로 놀아요. 그러면 544조에서 이행지체를 예쁘게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이행지체를 표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조문 안에 최고란 단어가 있을 거예요. 무슨 단어? 최고.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러면 지체가 됐을 때 최고를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지만이? 이행 지체에 빠졌을 때 최고 해야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물어볼게. 이행 지체가 아닌데 최고 날리면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이행 지체에 빠졌을 때 최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 뭐가 아닌데? 이행 지체가 아닌데 최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지. 그럼 방금 전에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잔금하고 서류는 무슨 관계? 동생 관계이니까 서로 무슨 권이 있어?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로 뭐라고? 이쪽이든 자기 거 주지 않아도 그 자체 체체만으로 뭐다? 이행지체 책임 면제죠. 그럼 아직 무슨 지체가 아니에요? 지체가 아니죠. 그럼 뭐가 아닌데 지금? 이행지체가 아닌데 지금 잔금 갖고 오라고 지금 독촉장 날린 것은 효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효력은 없다는 얘기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고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최고는 찢어가지고 그냥 쓰레통에 처박아놔도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서로 변제일 때는 항변권일 때는 지체가 아니죠. 이때 이행지체에 빠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류를 뭐해서 서로 변제일 때는 내 거 던졌는데 안 주면 지체잖아. 그러니까 서류를 뭐해서 제공해서 지금은 여기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행체가 아니니까 이 최고는 효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서류를 제공하면 이쪽에 앉으면 뭐 빠진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야? 최고를 하게 되면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좀 이해되세요? 그럼 이쪽 봅시다. 중도금 줄 때하고 이쪽은 갑은 변제기가 아니죠.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이때 법률 용어를 기억해야 되겠죠. 동생 관계 아닐 때 쓰는 용어. 변제기 없는 사람은 나중 줄 사람이지. 지금은 선 이행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의무자? 선 이행 의무자라 하고 이런 자를 뭐라 한다? 후이행 의무자라고 하지요. 그 무슨 자는? 먼저 이행을 약속한 사람은 무슨 권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항변권이 있다 없다? 항변권이 없죠. 뭐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도금 만지면 이건 바로 뭐에 빠지는 거예요? 이행지체에 빠졌죠.
그러니까 이쪽은 바로 뭐로 들어가요? 뭐에 빠졌으니까? 이행시에 빠졌으니까 갑이 뭐 한다? 이제 최고장 날라오는 거야, 저쪽에서. 그러다 안 갖고 오면 이제 계약을 뭐 하고? 최고하고 안 갖고 오면 뭐야? 계약을 뭐 해서? 해제. 이 해제가 무슨 해제예요? 법정 해제 놓고 다시 다 뭐 하고 이제 원위치 시켜달라. 그럼 무슨 매상? 이 길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변권은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있을 때 무슨 권? 항변권. 가장 큰 키워드는 뭐다? 그 자체 뭐다? 이행 지체 책임 면제 받는다. 그런 뜻이야.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몇 번이다? 6번이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3번 가봅시다. 자, 3번. 양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너의 채무와 나의 채무가 대가적. A. 양 채무가 별개의 원인으로. 그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원인에서 양쪽 채무가 오는 것이 맞지. 별개 원인에서 올 때는 항변권을 인정할까, 인정하지 아니할까? 그건 인정이 아니고 뭐예요? 불인정한다가 맞겠죠. 이해됐어요? 자, B번.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는 거죠. 네? 사람이 바뀌었죠? 그래도 동일성 유지하면서 가는 거니까 항변권은 존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뭐 한다고 본다? 근데 10번에 경계란 말 있죠. 뭐라고요? 경계는 소멸한다는 거. 특히 10번 같은 경우는 경계, 고칠경, 고칠계, 과거의 구채무, 소멸, 신채무 합의 이루어지는 경계가 이루어지면 포인트가 구채무 소멸에 있어요. 구채무가 소멸하니까 구채무상에 있던 항변권은 당연히 뭘까? 소멸해야 되겠지. 자, 경계 동그라미였어요. 경계는 단독행위일까요? 계약일까요? 합동행위일까요?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니까 합의가 뭐다? 계약. 이 경계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가 전이 경담 양강 경계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는 법정 주인이 아니다. 취소 원인 소멸 후 성년자하고 저 사람하고 전이 경담 양강하면 무슨 주인? 법정 주인. 거기서 나왔었습니다. 법정 주인에서 경계란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미성년 상태에서 계약한 다음에 성년 되기 전에 미성년자랑 상대방이랑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해봐야 무슨 주인이 아니야? 법정 주인이 아니야. 근데 성년이 된 다음에 취소를 하지 않고 새로운 경계 계약을 체결하면 뭐다? 과거의 계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다? 법정 추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나왔었어요. 조문상. 무슨 추인에서? 그러니까 경계가 나오면 뭐다? 고치고 고치는 합의. 고칠 경 고칠게 합의. A, B, C. 자, 4번 밑에 들어갑니다. 4번 상대방 채무가 뭐에 있을 것? 변제기에 있을 것. 이제 4번. 자, A 봅시다. 그렇다면은 선이행을 약속한 자는 항변권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뭘 약속했으니까? 선. 자, 그런데 이제 왼쪽에 B.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했다.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B가 관련된 판례가 우측에 색깔 들어간 판례 있죠. 맨 아래 거. 이 판례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을 읽어서라도 읽는 속도와 이해 속도가 같을 정도로 자꾸 읽어주세요. 이해가 안 되면요, 그 문장을 펴놓고 하루 종일 보면요, 어느 순간 이해가 됩니다. 자, 매수인이 뭐였다? 선 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뭐예요? 아니한 채 잔대 금 지급일을 경고한 경우에죠. 매수인의 중도금 동그라미 금 하나만 중도금 있죠? 및 플러스죠. 그 다음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질문할게요. 지연손해금은 왜 붙었어요?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자.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뭐에 빠져요? 이행지체에 빠지죠. 그러면 당일날은 당일까지 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주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면서 지연이자가 붙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중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있잖아요. 이게 지연이자야. 그 다음에 과가 있죠. 네? 플러스죠. 그 다음에 잔대금, 금 동그라미. 금이 몇 개가 나왔다? 자, 그 금 3개하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관계에 있다? 그러면 동생 관계에 있다 그러면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어요? 있다 밑에 항변권 있다는 얘기지. 그럼 항변 뭐라고? 입에서 나와야 돼. 입에서 나와야 돼.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입에 딱 붙게끔 나오세요. 왜? 어차피 계속 이 용어를 써야 되는 거니까 항변권 있으면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과 서류는 무슨 관계니까? 동생 관계니까 잔금은 건드리지 않고 중도금 가지고 시비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중도금 지급부터 현재까지 전부 다 지연이자 내놓으라고 하겠지. 누구 입장에서는? 근데 매수인은 내가 돈이 있으면 주지 내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못 주겠느냐. 따라서 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지연이자만 줄 거고 잔금 이유권은 못 주겠다 이렇게 뻗팅일 거라는 얘기야.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죠. 법원 가니까 불쌍한 채무자 편에 서서 판사가 누구 편 들어요? 매수인 편 드는 거야. 그 말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한다? 잔금 기준. 무슨 기준? 자, 등기 서류와 잔금이 동시행 관계 있는 건 맞죠? 그러면 그 등기 서류, 잔금, 중도금, 지연, 손해, 금 서류가 그때부터 무슨 관계? 동시인 관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기준?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만 뭐가 붙고 지연 이자가 붙고 잔금 기준 이 못 준 중도금은 뭐가 안 붙는다? 지연 이자가 안 붙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례는 다른 게 아니죠.
중도금 X 화살표, 잔금 X 화살표 현재까지 왔다는 얘기야. 그 판례가. 그래서 그 밑에 왼쪽에 B 있죠. 이제 B가 이해될 거예요. 선이행 의무자가 뭐하는 도중? 이행 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했죠. 그때부터 무슨 관계? 선이행 의무자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밑에 이제 C가 이제 구체적 들어가는 거예요. C. 매순이 중도금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을 경과했다. 자, 들어갑니다. 잔금 기준 이전 중도금 미지급은 빼도 박도 못하는 뭐다? 그건 당연히 뭐예요? 이행, 지체, 이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붙어요? 그러나 잔금 기준 이후 못 준 중도금은 이행 지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 그 판례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D. 후 이행 의무자에게 재산 상태 등 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전 사유가 발생했다면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뭐다? 있다. 그게 이제 불안의 뭐다? 항변권이다. 먼저 이행을 약속했지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도 뭔가 불안한 사유가 발생하면 뭐 할 수 있다? 항변권이 있다. 그럼 항변권이 있으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6번에다 자꾸 거기다 연습하라는 거야. 6번. 항변권 포인트는 뭐다? 이행, 지체. 자, 5번 갑니다.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 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다음 가로 묶고 볼 게 뭐예요? 그 이행 제공이 뭐 되지 않는 한 계속되지 않는 한 상대방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잔금 주러 갔더니만 서류를 안 줘요. 그럼 다시 뭐 갖고 와야 돼요? 잔금 갖고 왔죠. 그러면 잔금 현실 제공했는데 안 받았죠. 수령 지체죠. 그래서 다시 왔다가 다음번에 가서 잔금 안 주고 서류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그럴까? 네가 뭐 줄 때까지 잔금 줘야지 서류 주겠다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 현실 제공 저쪽을 뭐에 빠뜨리게 하더라도 수령, 아니 이행체가 아니라 수령 지체 빠지게 했다 할지라도 이행 제공이 뭐 되지 않으면 저쪽 항변권은 뭐예요? 소멸하는 게 아니고 존속합니다. 그래서 항변권에서 그 두 가지 판례 정도는 꼭 필수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항변권은 판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7번 가보겠습니다. 몇 번이요? 7번. 자, 법원에 가면 일단 가서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항변권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 항변권 주장해야 법원이 비로소 판단.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주장해야지 판단하겠죠. 자, 그 밑에 거 항변권 주장하지 않으면 자,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피고가 법원에서 말을 안 해.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법원에서는 원고 이야기 그대로 원고 전부 승소하겠죠. 피고가 항변권을 뭐 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소 제기한 사람의 소송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거 피고가 와서 항변권 있다라고 주장하면 원고 전부 패소일까? 원고 일부 승소인 상환급부 판결일까?
네, 팔레트도는 원고 일부 승소인 뭐다? 상한급부 판결. 유치권하고 똑같죠. 소재겠는데 유치권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원고의 말대로 그대로 원고 전부 승소. 근데 유치권 주장하게 되면 둘 불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 건 가지고 다시 소송 제기하지 말고 너 주고 서로 주라고. 너도 주고 너도 주라고. 뭐하고? 서로 뭐하라고? 상환급부 판결. 이걸 뭐라 한다? 원고 일부 승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패소하지 않고 전부 패소시키지 않고 앞으로 이 건 가지고 다시 소재기하지 말고 이거 서로 뭐하라고 이렇게. 이 항변권이 있으니까 주고 받으라 그런 얘기야. 8번 항변권 붙은 채권 자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없답니다. 참고만 해두세요. 항변권 있는 것하고 항변권 없으면 항변권 붙은 채권하고 항변권 없는 채권을 퉁퉁 치자면 안 돼요. 항변권을 이유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가 정답.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가셔서 9번. 주로 이제 시험제 나오면 여기서 많이 나오죠. 9번. 동시항변권 인정 여부 관련 판례. A. 피담보 채무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이다 아니다. 자,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 네, 5억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 등기를 해놨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돈 갚을 날짜가 와서 돈을 다 뭐 했다? 채무를 다 뭐 했다? 변제했다. 자, 여기도 볼게요. 네, 돈 제때 안 갚으면 하루 지연 이자. 네, 20만 원 약속했네요. 채무 변제하게 되면 이 저당권 등기, 그죠? 아직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이 등기는 뭐다? 저당권은 자동 소멸한다. 이 말이 맞는 걸까? 아니면 실제로 가서 돈 갚은 다음에 가서 뭘 해야지? 말소를 해야지 비로소 저당권이 뭐 한다? 네? 소멸하는 걸까? 어디가 맞아요? 네? 말소해야지 소멸할까? 자동 소멸일까? 응? 자, 만약에 아직도 여기가 맞지 않을까라고 여기가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가 맞다라고 한다면 채무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돈 채무 변제 또 변제기가 도래했지만 너도 뭐 해줘라? 말소하는 것은 서로 뭐다? 이때 소멸하면 채무자가 뭐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뭐 해줄 때까지? 지워줄 때까지 안 갚겠다라고 항변하지 않을까? 무슨 관계예요, 이러면 이게? 이게 무슨 관계예요? 동생관계이다가 되지. 그럼 동생관계들은 뭐가 붙어요? 항변권 붙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해보세요. 그 말 나올 때까지. 그 자체. 그 자체 뭐라고? 네, 이행지체 뭐다? 책임 면제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뭘 갚지 않아도 돈 갚지 않아도 뭐가 안 붙어? 지연이자는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관계면? 근데 갚으면 자동적으로 만약에 소멸한다. 여기가 뭐하다면? 맞다면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이쪽은 뭐가 되고 변제기가 되고 이쪽은 뭐가 아니에요.
자동 소멸하면 지우지 않아도 소멸하는 거니까 이쪽은 아직 말소할 의무가 없잖아요. 변제기가 아니잖아요. 이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무슨 의무자? 그러니까 무슨 의무자는 선, 이행 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 이행지체 맞아요? 선, 이행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으니까, 항변권이 없으니까 안 갚으면 바로 뭐부터? 그 다음날부터 계속 또박또박 뭐가 붙기 시작해요? 계속 붙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주고 저당권이 뭐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이게 부종성에 의해서, 무슨 성에 의해서 두 가지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 특정 채무 담보를 위해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가로 열고 무슨 담보? 양도 담보에 있어서 채무 변제와 양도 담보 말소는 동생 관계이다 아니다. 정답은 아니다. A나 B나 같은 지문입니다. C. 특정 채무 담보를 위해서 경료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무 변제와 가등기 담보 말소는 동생 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A, B, C 다 같은 겁니다. A는 채권, 부동산 담보, 저당권 등기고요. B번은 채권, 무슨 담보? 양도 담보. C는 채권, 가등기 담보. 저당권은 부동산 담보라고 하지요. 채권, 부동산 담보를 등기부에 뭐라고 적은 거예요? 저당권. 전부 다 무슨 관계 있어요? 주, 종 관계 있으니까 주 소멸시키면 종은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채무 변제와 담보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다. 그럼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해서 저당권 소멸,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해서 양도담보 소멸, 피담보 채무 소멸로 인해서 가등기 담보 소멸은 등기요, 등기 분류. 말소 등기해야지 소멸합니까? 자동 소멸이에요. 자동 소멸이니까 뭐예요? 등기 분류. 법률 행위 소멸입니까? 법률 규정 소멸입니까? 자동 소멸이니까 뭐야?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 소멸이죠. A는 내면 맞히고 B 내면 틀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채권, 저당권, 채권, 가등기, 담보, 채권, 양도, 담보 다 뭐다? 주종관계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성? 부종성. 자, D 들어갑니다. 허가지역 출발이 몇 번에 시작하죠? 허가지역 1번. 매매 효력은 있다 없다? 매매 효력은 있다 없다? 지금 1번이라 해놓고 또 있다 없다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없다 해야지 말이 맞을 거 아니에요. 1번이 뭐라고? 매매 효력이 뭐라고? 불확정, 무효라고 무효. 그 매매 효력이 지금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데 확정 뭐는 아니고 지금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매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협력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그 협력 의무는 매매계약의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된 뭐를 하지 않아도 협력 의무를 하지 않았다 해서 주된 계약 자체를 뭐 하는 거? 해지할 수 없죠. 그죠? 또 대금 지급 의무는 있을까 없을까?
대급지급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매매 효력이 없다라고 해놓고도 또 물어보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매매 효력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돈 줄 의무도 없고 재산권 줄 의무도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만 알고 자꾸 계속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1번이란 얘기는 매매 효력 자체가 뭐가 돼 있다, 지금 없으니까 이행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금 지급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협력할 의무는 있어 없어? 그럼 없는 거 있는 것은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풀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선의 의무예요? 동생 관계가 아니니까 협력할 의무가 뭐다? 선이행 의무다. 그런 얘기예요. 다섯 번째, 주택임대차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포인트는 명령이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합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은 기간이 끝났다. 주인이 보증금 주지 않는다. 그때 그냥 이사 가면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 날아가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신청해서 기각당하지 않고 등기부에 모여놓고 기재,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기재를 하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이사를 가는 순간 이미 주인은 이행시에 빠진 거지. 근데 주인이 이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을 갖다가 동생 관계로 주장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무슨 관계 아니다? 그럼 어느 게 선이행 의무예요? 보증금 반환이 무슨 의무다? 선이행 의무입니다. 항변권. 항변권 자체가 한 번에 나오는데 포인트는 뭐라는 거? 이행, 지체라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 어디까지? 현재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 빨리 갖고 오라고 최고장을 날리면 그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 현재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내가 잔금은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중도금 빨리 갖고 오라고 최고장 날렸다. 최고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 무슨 관계야? 서류하고 잔금하고 중도금하고 지연손해는 무슨 관계 있어요? 그 무슨 관계 있으면? 무슨 권이 있어? 항변권이 있으면 뭐가 아니다? 지체가 아닌데 최고 날리면 의미가 없잖아. 중도금 안 갖고 오면 뭐야 지금? 최초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안 주면 그건 이행지체지. 그때는 뭐 날리면 돼? 최고장 날리는 하는데 그러다가 무슨 길이 도래해서 잔금 길이 도래해서 현재까지 왔단다면 지금 상태는 다 무슨 관계 있는 거예요? 서류, 잔금, 중도금, 지연 손해금이 몽땅 다 무슨 관계야? 그럼 항변권 있지.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으니까 지체가 아니죠. 그 상태에서 최고 날리면 효력이 없죠. 그럼 최고장 날리면 어떻게 돼? 최고장 날리고 싶으면 서류를 뭐해서 제공해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뭐 들어간다? 최고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하고 뭐가 계속 한 묶음이야 지금. 쌍무계약의 동시 이행은 채무 불이행의 무슨 단어라? 이행, 지체랑 한 세트. 그래서 맨 뒷페이지에 536조하고 544조를 거기 같은 라인에다가 붙여놨단 말이에요. 같은 라인에다가. 이 같은 라인에 붙여놨는데 1시간 걸렸어. 1시간.
네, 비교를 하란 말이에요. 잠시 있다가 이제 그러면 왼쪽에 537자고 538자고 546자 또 한 세트겠네. 위험부담하고 이행불능이 또 뭐다? 한 세트예요. 됐습니까? 네. 동심 가지고 설명드렸고,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